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제 12월 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한 2014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새해 되시면 뭐 덕담도 나누시고 뭐 더 좋은 얘기들 나누실 수 있지만 일부 어떤 분들은 또 불안하니까 전 보러 가셔서 부적도 써오시고 또 비방도 하시고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속신앙이 과연 어떤 심리에서 작동이 되는가? 네. 그러니까 그 무당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본의 심리가 과연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왜 원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정의는요, 아포페니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포페니아는요, 1958년 독일의 정신병리학자인 클라우스 콘라트가 정신분열 환자가 망상적 사고가 시작될 때 그 특징을 잡아서 그것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아포페니아라고 합니다. 네, 아포페니아. 이 아포페니아는요, 합성어입니다. 아포와 페니아가 합쳐진 거예요. 아포는 벗어나다라는 뜻이고요. 페니아는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죠? 보여준 것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벌어진 것에서 벗어나서 상상하게 되고, 벗어나서 연결짓게 되고, 벗어나서 의미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잘 사용되면 어떻게 되죠? 예술성, 창조성으로도 발전하죠. 근데 잘못되면 정신분열, 망상, 환각 이런 걸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요, 모호하고 흐릿한 자극은 확실하게 명백하고 뚜렷하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아무 의미 없는 패턴도 거기에 일반적인 패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규칙성을 찾아내고 싶어 하고 의미성, 상징성을 찾아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테미즘이라든지 뭐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기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가면 아주 큰 나무 있잖아요. 한 100년 된 거. 그건 그냥 100년 된 나무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건 뭐예요? 거기다 의미 부여를 한 거죠. 그죠? 와, 200년 됐으니까 영험하실 거야. 우리 마을을 지켜주시는 칠령님이셔. 뭐 이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서양에서도 이런 건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뭐 나무 껍질의 어떤 패턴을 보고 성모 마리아가 재현하셨다. 뭐 이래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뉴스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멕시코에서는 그 토르띠아 구울 때 이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래서 또 그 마을이 난리가 나고 그 빵집이 대박이 나고 뭐 이랬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뭐 이런 거 있죠. 이 1990년대 초에 서태지가 노래를 발표했는데 그 교실 이데아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젊은 분들은 모르셔도요. 자, 그때 이제 거꾸로 들으면 악마의 소리가 들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한번 거꾸로 들어봤는데 정말 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다른 것도 저는 심심해서 또 거꾸로 들어봤거든요. 또 다른 것도 그런 괴상한 소리 나던데요. 네, 그냥 우연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무당들은 과연 어떻게 이 아포페니아를 사용할까요? 누군가를 저주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돈을 받습니다. 내가 비방을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러고서 야, 500만 원만 줘봐. 뭐 이러고서 500만 원 받아가지고 저 인왕산 산 중턱 가가지고 계란 묻습니다. 그럼 계란이 묻으면 어떻게 돼요? 계란이 생명이니까 상징입니다. 그럼 계란을 묻어요. 그럼 그 안에서 썩겠죠? 그리고 사라지겠죠? 그럼 어떻게 그 사람 아프고 뭐가 잘못되겠죠? 뭐 더 많이 1,000만 원만 줘봐. 이러면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인왕산 산중턱에 가가지고 뭐 해요? 생닭 목을 비틉니다.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 연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상징이 있고 의미 부여입니다. 근데 이런 짓을 해요. 네, 비박이 답시고. 또 뭐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사극 같은 데서 보면. 그 집으로 만든 인형 이렇게 놓고 바늘을 막 꽂죠. 막 저주한다고. 그냥 팔 운동하시는 겁니다. 네. 그 시간에 다른 걸 하시는 게 나아요. 네, 그런 거 아무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기분은 좋아질 수 있죠. 네, 그러면 기분 좋아질 용도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하시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서 무엇인가 진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원시인입니다. 네, 지금 현대인이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뭐 AI가 이렇게 설치고 돌아다니는 세상이고 로봇이 나오고 화성을 간다, 전기자동차 나오고 이러는데 아직도 그런 걸 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네. 또 요즘 연애 잘 안 된다, 뭐 결혼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예쁘고 건강하고 능력 있으면 시집장가들 다 갑니다. 네, 일반적으로는요. 뭐 성격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여건이 안 맞거나 이래서 안 되는 거죠. 근데 굳이 그걸 이제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이제 무당한테 찾아가면 비방을 해준다고 하면서 이상한 빨간 끈. 이 원래 빨간 끈이 인연을 이어주는 상징적 끈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어떻게 매듭을 희한하게 꽈요. 그다음에 이거를 네가 주머니에 보이지 않게 갖고 다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하고 인연이 맺어진다. 이러면서 또 돈 받죠. 다 아포페니아입니다.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아포페니아에 관련되는 심리적인 것을 연결성을 연구한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칼융 박사입니다. 예, 저도 상당히 존경하는 박사님인데 실제로 이 동시성 이론을 이야기하고 심리학계에서 퇴출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이라는 것이 사실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생리학, 의학과 통계학, 과학이 결합된 복합적인 이 통섭적인 학문인데 여기서 미신의 영역은 없어요. 신학의 영역은 없는 겁니다. 근데 칼융은 그거를 연결성을 찾아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동시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점쟁이들 또 많은 사이비들이 이 동시성 이론을 악용해서 그러니까 뭐 없던 것도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별것도 아닌 것을 상징성을 부여해 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뭐 기도하라고 그러고 돈 받아서 뭔 짓 나쁜 짓 하고 막 이런 분들 계시는데 이것들이 다 동시성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 동시성 이론은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칼융 박사가 내일 되게 힘든 환자를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좀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잠에 듭니다. 근데 꿈에서 황금색 풍뎅이를 봐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황금색 풍뎅이는 이 치유의 상징물입니다. 뭐 이집트부터 치유의 상징물로 그렇게 쓰였던 그런 상징이에요. 실제로 그 상담실에 앉아서 그 내담자와 상담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창문으로 풍뎅이가 날아 들어옵니다. 황금색 풍뎅이가. 자, 지금 봐봐요. 무의식, 꿈, 그 다음에 현실, 풍뎅이. 지금 합쳐졌죠? 근데 갑자기 이 풍뎅이가 그런 징후를 보이고 나니까 이 정말 어려웠던 정신분열증 환자가 너무너무 순수하게 치료에 따라오고 또 치료 예후가 너무 좋아졌다. 그래서 이런 비과학적이고 무의식과 의식이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교차하는 어떤 지점이 있다. 이래서 이것을 동시성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리학에서도 동시성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심리학에서의 동시성 이론은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허나 이것을 너무 신봉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사람 이상해집니다. 네, 그래서 추리 대학의 신경과 박사 피터 브루거는 이 아포페니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외관상 서로 무관한 사물이나 사상 사이에 연관성을 찾아내려고 하는 성향이다. 그래서 이것은 정신 이상과 창조성을 연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아포페니아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아포페니아 성향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예술적 감성이나 어떤 창조성이 뛰어날 겁니다. 어떤 통찰력,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너무 심취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환상, 망상, 착각 이런 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이 정신분열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호, 그 유명한 화가, 근데 그림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림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죠. 우리 후대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참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는 하나 그 그림을 그린 고호는 정신분열, 망상, 환각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해 이렇게 들어가고 올해 마무리하는 요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냥 가족들하고 네, 즐겁게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차분하게 내가 한 해 동안 2025년 한 해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쭉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그 2025년이 끝날 때 그것을 얼마나 성취했는지 그것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저도 2024년 계획이 있었습니다. 뭐 자격증 따야 되는 것도 있었고 또 뭐 운동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뤘어요. 네,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부침도 있고 개인적으로 뭔가 조금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한 해를 돌아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고 보람찬 한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불안하고 또 뭔가 확신이 부족한 이 시기에 점이나 아니면 사이비 쫓아다니시면서 돈 쓰고 마음 쓰고 그다음에 이 마음 건강까지 정신 건강까지 무너지는 것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 드시고 그다음에 차분하게 새해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